네, 안녕하세요. 저는 MLD의 송성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 이게 사실 딥러닝 쪽에서는 완전 패러다임을 바꾼 모델 구조 중 하나예요. 근데 그래서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구조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이럴 텐데, 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뭔지 솔직히 막 별로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오늘 뭐 이게 챗 GPT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듣고 어느 개념인지 좀 이해만 하면은 앞으로 이제 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나 좀 챗 GPT 이제 좀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오늘 발표는 좀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개념만 좀 이해하도록 하고 뭐 디테일한 거는 사실 다루지 않을 거라서 그냥 어느 개념이지만 이해하는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트랜스포머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처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자연어 처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알고 가면은 편할 것 같아서 자연어 처리에서 제일 많이 썼던 RNN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RNN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들이거든요. 이 왼쪽의 형태로 표현하는데 이제 오른쪽을 좀 풀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그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나온 아웃풋을 이제 다음 상태 인풋으로 넣어주는 형태로 구성된 모델 구조예요. 이걸로 어떻게 좀 자연어 처리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실 감이 안 잡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그래서 그 번역하는 과정을 좀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여기 사실 이거 무슨 언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게 있고 저 영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이 첫 번째 단어는 직전의 상태를 인풋으로 두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직전은 아예 없으니까 얘는 영어로 두고 이제 첫 번째 단어가 에어가 인풋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웃풋은 나오는 거랑 두 번째 단어랑 인풋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언제까지? 요 끝날 때까지 해서 이제 인코딩이 완료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디코더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코드에 나온 결과랑 이제 첫 번째 BOS라고 이게 beginning of sentence인데 나는 이제 문장을 시작할 거예요 라는 그 가상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넣어줘서 이 결과하고 이제 우리는 I라는 단어가 다음에 나오겠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 나온 아웃풋이랑 이 I라는 단어랑 같이 인풋으로 넣어줘서 그 다음에 나올 so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I saw a cat on a mat 이렇게 한 다음에 EOS라는 단어 저게 이제 이 문장이 끝났어요라는 그 가상의 단어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문장을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되게 별거 없죠? 이게 사실 번역을 위해서 학습을 시켜서 그렇지 되게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어요. 얘가 뭐 질문이고 얘가 답을 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뭐 챗 GPT 같은 것도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구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이 여기서 나온 인코더 함축된 정보들과 단어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I라는 단어를 뽑았어요. 이렇게 해서 쏘고 뽑고 이렇게 쭉쭉 뽑아나갔어요. 자, 이제 매트라는 단어를 뽑기 전에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이 정보가 함축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매트는 어라는 정보는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매트가 좀 멀리 있는 I라는 정보는 좀 이제 희미해져가요. 이제 단계를 거듭할수록 그 좀 멀리 초반에 들어온 정보들에 대해서 좀 희미해져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수록 이제 좀 부정확해져. 뭐 I 뭐뭐뭐뭐 myself가 나와야 되는데 I 뭐뭐뭐뭐 itself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러 나온 게 이제 트랜스포머입니다. 혹시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나요? 저 혹시 2007년에 처음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범블비라는 친구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뭐냐면은 아까랑 똑같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는 모델. 근데 좀 뭔가 복잡해 보이죠. 사실 챗 GPT는 저 여기서 디코더로만 구성된 디코더 원리 모델이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이제 인베딩이라고 하는 걸 거치는데 사실 아까도 인베딩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옮겼습니다. 이 인베딩이 뭐냐면은 그 단어들이 있고 얘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 B라인이라는 이 단어가 약간 고양이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캣이랑 키튼에 좀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죠. 여기는 좀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징마다 뭐 점수를 부여해서 숫자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인베딩이라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 문장은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포지션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주는 게 이제 인베딩의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 단에 거치면은 단어의 그 특징과 그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함축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핵심인데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설명하자면 긴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좀 알아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GDSC잖아요. 이 GDSC의 특징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 멤버들에 대한 이제 뭐 사실 다 친하면 좋은데 솔직히 좀 그죠? 내가 친하고 어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관계를 알아보는 게 이제 그 셀프 어텐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칩독이라는 그 강아지 품종이 있대요.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품종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좀 셔틀랜드에 대한 칩독의 그 어텐션스, 뭐 집중 관계 높게 나오죠. 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칩독도 그렇고 뭐 이 이즈를 보면은 이 앞에가 단수니까 뭐 여기서 높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를 두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저희 RMN에서 좀 문장이 길어지면은 전에 좀 앞에서 나왔던 단어들에 대한 그 정보가 희미해져가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다 조사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기 보면은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멀티헤드는 무엇이냐? 자, 우리 오늘 수능 봤잖아요. 수능 기억나십니까? 수능 영어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이제 문장을 가지고 좀 여기서 문법상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고, 이시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골라라.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멀티헤드 어텐션도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겠다. 뭐 이번 셀프 어텐션은 문법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이번 셀프 어텐션에는 그 지칭하는 게 뭔지 파악하겠다. 이번에는 뭐 단어와 유사성을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관점을 보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셀프 어텐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셀프 어텐션이 뭐 요즘 트랜스포머 이렇게 많이 쓰는데 트랜스포머 하면은 셀프 어텐션을 지칭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에 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좀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 나온 정보들을 바로 쓰지 않고 가공해서 좀 쓰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코더 단이에요. 인코더 단이랑 이제 디코더 단을 볼 건데 디코더는 사실 인코더랑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뭐 번역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한 단어 나오고 그 단어를 토대로 다음 단어를 유추하고 이렇게 반복을 했잖아요. 얘도 똑같이 할 거예요. 뭐 만약에 이제 번역을 한 게 더 케이크, 머슬, 사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근데 얘는 특이하게 그 전에 단어만 주는 게 아니고 전에 나온 단어 다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더라는 얘를 유추한 다음에 케이크를 유추할 때는 더를 넣고 그 다음에 이 머슬을 유추할 때는 더 케이크를 넣고 사워를 유추할 때는 더 케이크, 머슬을 다 빙수 넣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더를 예측할 때는 케이크랑 머슬랑 사워라는 정보를 몰랐어요. 그리고 케이크를 유추할 때는 더라는 정보는 알았지만 그 뒤에 나온 머슬랑 사워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최대한 그 당시에 그 어텐션에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마스킹을 합니다. 그래서 더를 유추할 때는 여기랑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니까 마스킹 해버리고 케이크를 이제 유추할 때는 여기랑 여기 정보가 없었으니까 마스킹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마스크의 어떤 점입니다. 별로 없죠? GPT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게 좀 트랜스포머의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어 처리에서 썼던 트랜스포머를 이제 우리 이미지 같은 거 가공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비전 테스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트랜스포머에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했는데 이미지는 어떻게 할지 좀 이상이 되십니까? 이미지는 그냥 간단하게 쪼갭니다. 뭐 4x 4픽셀로 쪼개든 뭐 이런 식으로 큰 이미지를 쪼갭니다. 그 다음에 저걸로 전부 셀프 어텐션을 진행합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많지 않아요? 자, 우리 BDSC 아까 정보 조사하는데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 조사했는데 그러기엔 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저 하나하나를 패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패치입니다. 패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파트별로 나눌 거예요. MLDL, 앱, 서버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서 관계를 일단 먼저 조사할 겁니다. 그 안에서 먼저 관계를 조사하고, 그리고 좀 그림이 좀 어려운데 다 필요 없지. 일단 MLDL, 서버, 앱에서 서로 조사한 다음에 이제 MLDL과 그 앱에 대한 관계, 앱이랑 서버에 대한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파트 안에 있는 관계는 로컬 정보고, 이제 파트와 파트 사이의 관계는 글로벌 정보. 이걸 합쳐서 전체 그 GDSC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게 이제 좀 연산 효율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발전된 구조가 있고, 이거는 3D에 대해서 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설명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것도 막상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셀프 어텐션의 핵심인데, 그거는 뭐 서로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관계를 조사하는 거다. 이제 그걸로 이제 아는 척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